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해서는 고독이 필수적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혼자 사는 삶이 더 만족스럽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논리를 바탕으로 왜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철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혼자 사는 것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왜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없는가? 이런 측면에서 정면으로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논리, 인간 관계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충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망과 배신,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면 가까운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감정적 소모와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성공,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결혼, 가족, 친구 등 사랑과 관계나 돈, 좋은 집, 명품 이러한 물질적인 것 역시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며 이러한 것들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인은 변심할 수 있고 명예와 돈은 잃을 수 있으며 사회적 위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조건이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 예술가, 창조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것도, 칸트가 철학적 사상을 정립한 것도, 베토벤이 위대한 음악을 작곡한 것도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창조적이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네 번째, 인간 관계에 대한 집착은 불행을 초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인간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상대방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항상 내 편이길 바라지만 인간 관계는 변하기도 하고 상대방은 항상 자기 편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가족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는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는 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혼자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는다는 철학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관이 있고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인구 80억은 모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쇼펜하우어의 고독론에 대한 반론을 펼쳐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가족과 친구, 연인,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고립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온전히 존재할 수 없으며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한 고립된 삶을 오래 지속하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한 삶이 창의성과 지식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를 완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사고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얻으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에 더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견했지만 그의 이론은 다른 과학자들과의 연구 속에서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주장처럼 칸트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철학적 사상을 정립했지만 그는 당시의 사회적 담론소에서 그의 이론과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는 행복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나누고 공감할 때에 더 큰 행복을 느끼며 타인과의 유대감 속에서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완전히 혼자 사는 삶은 결국은 허무함과 공허함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증명이 됩니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가 부족할수록 우울감과 이로움을 경험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찾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내면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할 때 더 따뜻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혼자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모든 경제적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위기에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의 자유로움을 즐길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연결이 없는 삶은 더욱 외로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자유로움이 있지만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혼자 사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삶이 무조건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관계 속에서 정체성과 행복을 찾는 사회적 동물이다. 두 번째, 인간은 대화와 교류 속에서 더 발전할 수 있으며 완전한 고독은 창조성을 오히려 줄일 수가 있다. 세 번째, 사랑, 우정, 가족은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행복은 내면과 외부 관계에서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사는 것은 아주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정서적인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과 외로움, 혼자 사는 즐거움은 가끔씩 소소한 행복으로 생각할 일이지 행복한 삶의 절대 조건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이웃들과 즐거운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